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을로 산다는 게 어떨 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아까 제도 얘기 잠깐 하셨는데 제가 그런 얘기가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침묵하기 때문에 어떤 법이 만들어졌는지를 몰랐어요. 처음으로 을들이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감정노동 방어권이라는 게 생깁니다. 2013년 이후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갑질이 드러나면서 을들이 하나둘씩 얘기하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SK텔레콤에서 콜센터 직원으로 있었는데 너무 쌍욕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성희롱을 해도 거기다 대고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야 되는 줄 아세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끝나야 돼요. 나한테 지금 막 너 밤에 뭐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사랑한다고 끊어야 돼요. 속이 어떻겠어요? 때려칩니다. 밖에 못 나가요. 너무너무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정신과에 갔더니 약 먹으래.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분이 자기 목소리를 냅니다. 이거 회사가 배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배상을 청구했는데 소송에서 이겼죠. 그래서 720만 원 배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착한 을의 문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트에 가면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되는 그 앞에서도요 정말 많은 성추행에 가까운 갑질을 당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분이 사탕을 사면서 이거 먹고 키스하면 냄새 나요 안 나요? 희죽희죽 웃으면서. 당연히 그 데스크에 있는 분이 여성이었어요. 물어보는 분 남성이었고. 그리고 막 성적 모욕감을 당해도 어쩔 수 없어요. 계산해야 되고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최근에 거기 가면 의자가 생겼어요. 의자. 잠깐 앉아 있으라고. 2015년에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가 그 중에 한 분 인터뷰한 걸 들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냥 참고 살라고 그랬대요. 더러워도 내가 참고 살라고 그랬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애도 일을 할 것 같아요. 우리 애도 뭐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기업의 CEO 할 것 같지가 않고 우리 애도 나처럼 평범한 노동자가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해서 그분이 정말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아주머니셨는데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 40년 50년 살면서 자기가 제일 잘한 일은 무조건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물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아까 자뻑증, 정말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정말 엄하게 갑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기애성 인격장애가 만약 병이라면 울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주장 결핍증. 이게 뭐 없는 말이지만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내가 정말 주장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너무 좋은 건 요즘에 그런 작은 연대가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그게 제도로 만들어지고 그래서 콜센터 직원이 무조건 성희롱을 해도 참아내는 게 아니라 요즘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아세요? 성희롱을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성희롱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고 전화 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바꿔버렸어요. 아까 얘기한 자기 방어가 가능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뉴얼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생긴 다음에 성희롱성 장난 전화가 90% 이상 줄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주장 결핍증을 이겨나가야 될 을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튀고 열정적인 신입사원들도 얼마 안 가면 다 개성을 잃고 비슷비슷해진대요. 왜 그럴까요? 값을 점점 크게 보는 거죠. 어쩌면 값을 불쌍하게 여기고 내가 상처를 받는 대신 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내 목소리 내봤자 묻힐 것이고 어쩌면 나만 바보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일들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제 생각은 직급은 을일 수 있어요.
갑을 할 때 제가 돈 받는 사람이고 직급은 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는 갑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존재는 우리 자체가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줄 알고 살아요. 그런 줄 알고 굉장히 우리가 엄한 데다 갑질을 합니다. 제일 먼저 당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부모면 내가 당하는 갑질에 그 모멸감을 누구한테 푸냐면 자녀한테 풀어요. 그래서 엄한 자녀가 다칩니다. 자녀가 너무 컸어. 너무 세 보여. 저도 저희 아들이 저보다 훨씬 큰데 그러면 무서워서 애를 못 때리면 누구 때릴까요? 그러면 반려동물도 때릴 수 있어요. 반려동물은 살아가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유기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 전에 그런 사람도 제가 봤어요.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비둘기를 벽돌로 쳐 죽였대요. 동물 학대죄로 벌금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엄한 데다 그런 걸 푼다는 거죠. 김우창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사회를 아까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계급 제도는 없어졌지만 계급 의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놀랍게도 그분이 너무 멋있는 말씀, 오만과 모멸의 구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평등해져 보이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막 내가 나타내려고 일부러 내가 오만해지고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계급 제도는 없어졌지만 계급 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겠죠. 인간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힘의 우열관계로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거든. 어떤 분이 주로 그럴까요? 존재감인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진 분이 그렇게 하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 영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처음엔 갑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을이었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결국은 나중에 제대로 된 자기 자신으로 살아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화인데 그게 바로 굿윌 헌팅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냐면 혹시 다 보셨거나 혹시 안 보신 분 잠깐 스포 좀 해볼게요. 이 굿윌 헌팅에 나오는 이 친구가 굿 이름이 윌 헌팅이에요. 윌리엄 헌팅인데 굿이라고 좋은 착한 윌 헌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 영화에 보면 되게 못된 애로 나옵니다. 배드 윌 헌팅으로 나와요. 어느 정도냐면 완전히 깡패처럼 나와요. 엄한 사람한테 막 갑질을 합니다. 이 친구의 직업은 뭐냐면 MIT 대학의 수의예요.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기분 나쁘면 야 저 새끼 우리 죽이자 그래갖고 막 가갖고 동네 깡패들이랑 같이 막 때리다가 경찰도 때려가지고 재판받고 있어요. 그런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MIT 어느 수학과 교수가 어려운 문제 하나를 칠판에다 내요. 복도에다 내요. 이거 푸는 사람 있으면 내가 뭐 상 줄게 뭐 이래가면서 자기도 못 풀 만한 어려운 문제예요. 또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풀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풀었나 봤더니 이 친구가 푼 겁니다. 윌 헌팅. 이 수인데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죠. 머리가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친구를 이 친구 내가 연구원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수이긴 하지만 너무 똑똑해.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보니까 재판에 걸려 있단 말이죠. 재판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친구 내가 보석 신청할게요. 이 친구 너무 똑똑한데 내가 연구원을 쓰려고요. 그랬더니 조건이 있어. 상담받게. 얘 상태가 안 좋아. 사람 쳤어. 뭐 그런 거죠. 사람 만나면 막 기분만 나쁘고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 친구냐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친구의 취미가 있습니다. 취미가 뭐냐면 하버드나 MIT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말씨름, 입씨름 토론해가지고 이겨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이 말이야 뭐 하버드, MIT 됐거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거든. 이러면서 그런 재미로 사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워낙 똑똑하다 보니까 보석의 조건이었으니까요. 뭐 여러 상담사를 찾아다니면서 치료사를 찾아다니면서 얘를 맡기는데 1회를 못 넘겨요. 첫 번째 세션도 못 갑니다. 왜냐면 얘가 너무 똑똑해가지고 뭐 어떤 뭐 교수님이나 뭐 치료사를 찾아가면 그 사람이 쓴 책 읽고 가가지고 막 디베이트하는 거예요. 그럼 열받아갖고 나가 이씨 이래갖고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얘를 받아주지를 않아요. 치료해주려고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수학과 교수님이 한 명 생각해내는 괴짜가 있어요. 옛날에 대학교 때 친구인데 정신과 의사인데 상담을 참 잘하는 친구예요. 그게 바로 로빈 윌리엄스 역하는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데리고 갑니다. 얘 좀 맡아주게. 그래서 맡아요. 그래갖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또 이 친구도 또 뭐 이 친구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막 깐죽거립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막 한번 자기 속을 드러내요. 자기 아내 갖고 막 장난을 칩니다. 사진 보니까 아내가 사진 같은데 이 아내랑 이혼했죠 막 이러면서
아마 분명히 일만 하다 그러다가 아마 이혼당했을 거야. 아마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아내를 잃었어요. 상처였어. 몇 년 전에 아내를 아주 극진하게 간호하다가 결국은 세상 뜬 그런 아내와 새드 스토리가 있는데 뭣도 모르게 막 긁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화를 막 버럭같이 냅니다. 그래서 막 싸워요. 사실 치료상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저런저런이 다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상담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도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로빈 윌리엄스로 나오는 이 치료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진짜 널 알아야 돼. 넌 네가 누구지 몰라. 아닌데요? 나 아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 엄청나게 잘난 줄 알지. 네가 갑인 줄 알지. 만나는 사람 다 이겨먹을 수 있을 것 같지. 수학도 지금 수학과 MIT 교수가 뭐 너 붙잡고 연구하니까 너 그게 넌 줄 알지. 아니야. 넌 그게 네가 아니야. 진짜 널 만나야 돼. 막 이래요. 그랬더니 뭐 아니라니까요. 막 그럽니다. 되게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유튜브에다가 이것만 쳐도 아마 그 동영상이 나올 거예요. It's not your fault라고 하는 동영상인데 이게 마지막 세션 얘기입니다. 6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보고서 써주고 이제 땡 치는 거예요. 코트에다 보고서 써주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교수님 만나러 가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이 로빈 윌리엄스 교수님이. 그 무슨 코트로부터 무슨 파일을 하나 받습니다. 일부러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맨 마지막에 이 파일을 보냈나 봐요. 파일에 뭐가 써 있냐면 알고 봤더니 이 윌 헌팅이 아주 극심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어요. 생존자였어요. 그래서 막 어렸을 때 의붓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사진이 막 이렇게 마지막 파일에 딸려왔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마지막 세션에 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뭐라고 써주실 거예요? 마지막 최종 보고에다가 뭐 애정결핍이라고 쓰실 거예요? 아니면 뭐 유기불안이라고 쓰실 거예요? 뭐라고 쓰실 거예요? 근데 표정이 안 좋아요. 얘가 직감합니다. 아, 선생님 제 사진 받으셨죠? 그 파일 받으셨죠? 그래요. 그때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얘가 물어봅니다. 선생님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분도 있었대. 알고 보니까 이 로빈 윌리엄스도 아버지한테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서로 나눠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이 윌 헌팅한테. 그러면서 이 대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럽니다. 그랬더니 I know 그래요. 네. 근데 눈을 한번 잘 보세요. 눈을 못 마주칩니다. 눈을 밑으로 깔고 있죠, 그죠? 그랬더니 이 로빈 윌리엄스가 Look at me, son. 아들아, 내 눈을 봐. 눈 깔지 마, 내 눈을 봐. 네 잘못이 아니라니까. 아니, 안다니까요. 아니야, 너 몰라. 내 눈을 봐.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매 맞을 짓 한 거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네가 짐승처럼 매를 맞아서 혁대로 맞았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 보면 의붓 아버지 자기 혁대로 때렸대요. 여러분 혁대로 때릴 정도가 되면 내가 짐승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돼요. 엄청난 모멸감을 경험합니다. 난 인간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내가 사랑받아야 될 대상한테 내가 짐승 취급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 왜 그동안 그렇게 센 척했을까요? 왜 이렇게 갑질을 하고 막 보이는 사람마다 기분 나쁘고 때리고 그랬을까요? 그 때리는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지나가다가 야, 저 자식도 우리가 때리자. 그래서 막 해서 때려요. 그러다 경찰한테 걸린 거거든요. 왜 때린지도 몰라요. 왜 때린 거지? 봤더니 이 친구가 중학교 때 나 약 올렸던 친구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학교 때 날 약 올렸던 친구를 떠올리면 얼굴을 보면 갑자기 내가 창피했던 매 맞았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벼락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센 척하는 거, 내가 강한 척하는 거, 내가 잘난 척하는 거 다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는 정말 끄내놓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모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 친구가 눈을 못 마주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끝까지 들이대요. 이 장면에 보면 네 잘못 아니라니까. 내 눈을 봐. 네 잘못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선생님한테 버럭 소리집니다. 하지 말라고요. 소리를 딱 질러요. 근데 결국은 맨 마지막에 장면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갑자기 선생님한테 매달려서 꺼이 짐승처럼 울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공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감은 어떤 거냐면 정말 내면에 있는
아무에게도 꺼내놓을 수 없는 내 느낌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윌 헌팅은 을 중에 을이었어요. 그죠? 처절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떨 때 살아나느냐, 이 장면 다음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화에 보면 정말 윌 헌팅이 더 이상 짝퉁 갑도 아니고 진짜 을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찾아요. 그래서 멋지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멋진 영화예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고 살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냥 내가 받은 모멸감을 누구에게 모멸감으로 돌려주겠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갑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행사도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쩌면 아까 병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김중관 선생님, 가끔 보면 정말 병적으로 자기 안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정말 갑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절대로 여러분이 그분들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여러분 존재가 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면 그분이 정말 처절하게 결핍되어 있는 분이고 처절하게 상처가 있는 분이고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여러분은 절대로 존재가 을로 떨어지는 일을 막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상처를 누군가와 나눠야 된다면 꼭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내 목소리를 내고 연대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이준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도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길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